네, 안녕하세요. 어,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날도 너무 좋았고, 바람은 좀 있었지만요. 어, 딱 쉬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이 자리 다시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제 ISO IC 29119 테스트 프로세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관리 범위에 따른 세 단계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동작 테스트 프로세스.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를 어떤 레벨에서 운영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전체 구조를 좀 거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조금은 구조 중심이고 개념 중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ISO IC 29119에 있지만 이번에는 흐름에 따른 5단계 테스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이 5단계는 실제 현업에서 테스트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실행 로드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작성했던 테스트 계획서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 단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제 업무에 가까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희 6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10분 정도만 짧게 쉬고 8시 30분 목표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잠시 이어서 봐야 되니까, 네, 테스트 계획서 했던 부분을, 네, 잠시 열어놓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저희 테스트 계획서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봤습니다. 저희는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 프로젝트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는데 그 요구사항 여러 가지 문서들로 기능 명세서, 뭐 요구사항 명세서, 뭐 유즈 케이스 이런 여러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 베이시스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 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봤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들이 담아지느냐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개발 프로세스별로 뭐 이렇게 진행될 때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가 작성되는 건데 동등 클래스 분할, 페어와이즈 테스트 이런 기법들을 써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 부분에서는 제어 흐름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문장 커버리지 테스트, 분기 커버리지 테스트를 하자. 자, 그러면 누구나 누가 봐도 똑같이 누가 해도 어느 시점에서도 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 지금 이 페이지들에 대해 상세 방법에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리 레시피처럼 우리가 어, 똑같은 결론을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 이게 계획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완료 기준까지 작성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 계획서를 모두 다 작성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제 테스트 설계 및 구현 단계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진행할 내용이죠. 실제 현업에서 테스트 엔지니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요구사항이나 설계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검증해야 하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능이 있다고 하면 정상 로그인이 되나? 비밀번호가 틀리면 어떻게 돼? 빈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의되는 과정이 2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 테스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요. 테스트 실행 단계에서 애초에 검증조차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의 완성도가 저희 테스트의 최종 품질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일차에 배웠던 테스트 기법들 정리해서 봤던 그 내용들,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이런 기법들을 여기에서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이론이 실무 산출물로 바뀌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저희 이제 테스트 케이스 예시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케이스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작성되느냐, 뭐, 우선 정의를 보게 되면, 뭐, 특정 값, 실행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수행하는데요. 뭐 조건이 입력값, 예상 출력값, 실제 수행한 결과를 기록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쉽게 말하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표 형태로 만들어 놨다면 그게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시가 두 가지가 보여지고 있죠. 지금 첫 번째 예시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내용은 로그인 기능을 검증하는 건데 목적도 있고요. 사전 조건도 있고 입력값도 있고 예상 결과, 실제 결과,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테스트를 했음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기대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의 양식이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어쨌든 얘도 테스트 케이스 양식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양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보면 기대하고 있는 거가 뭐인지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프로젝트마다 형식은 지금 예시 1이나 예시 2나 뭐 이런 것처럼 해서 또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점은요. 입력 조건이랑 기대 결과가 꼭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재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에 대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있다면 네, 그게 바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좋은 테스트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주로 명세 기반 기법으로
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 네, 요런 것들 저희 할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잠깐 다시 얘기하면 계획 단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네 가지 기법만 사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 볼 거예요. 우선 명세 기반에서는 동등분할, 페어와이즈 테스트 요거를 두 개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기반에서는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이라고 하는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 개념을 지금 뭐 다시 배우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 1일차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법들을 실제 설계에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론 설명은 안 할 거고요. 페어와이즈를 할 때 저희가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와이즈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랑 값들이 존재하죠.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운영체제, 그 다음에 브라우저, 그거에 대한 버전이 이렇게 세 가지의 변수가 있고요. 각각 세 가지의 또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모두 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세 개가 있고 각각 값이 세 개 있으니까 3 이제 27개가 총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하려면 네, 뭐 27개 정도야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페어와이즈의 전략은 뭐냐면 두 변수 간의 모든 조합을 반드시 커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도구의 힘을 빌릴 겁니다. 도구의 힘을 빌리는데 저희가 빌릴 도구는요. MS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요 도구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페어와이즈 도구 혹시 검색하거나 이전에 수업이나 뭐 이런 데서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페어와이즈 도구들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얘의 전략은 뭐냐면 두 변수 간의 모든 조합을 반드시 커버하자인데 그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최적화 방법이나 뭐 제약 조건을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도록 해놨느냐에 따라서 작동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이 도구는 효율적으로 조합을 줄여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뭔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요 강의록에 있는 거에 주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페이지를 하나, 웹페이지를 열어야겠죠. 네. 여기 있는 링크를 누르면, 네, 이렇게 페이지 이동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도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요런 여긴 5개의
변수가 있네요. 변수가 있고 값도 되게 많습니다. 뭔가 조건도 있지만 우선 그 조건은 무시하시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하냐? 얘를 요 버튼을 누르고 나면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길어서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조합된 테스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하나가 테스트 케이스 이제 직접 값 입력해서 실행해 보면 되는 거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강의록에 있었던 것처럼 자, 먼저 얘가 원래는 한글도 지원을 해요. 근데 지금 온라인 버전에서는 한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가 있으면요. 변수를 먼저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콜론 기호를 하고 그 뒤쪽에다가 뭐를 정리하면 이제 값들을 적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값, 윈도우, 리눅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이렇게 밑으로 계속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값은 셈, 그 쉼표 기호를 사용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네,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조합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나온 거를 보니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저희 이거를 모두 다 하면 총 27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9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합을 해서 뭔가 테스트 케이스를 줄여보자. 이게 페어와이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테스트 케이스를 적은 거를 통해서도 높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확보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우선 확인하고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저희 실습할 내용 할 때 여기에 들어갈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 눌러서 이쪽에다가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뭐 복사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결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구 쓸 수 있다라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저희 명세 기반 테스트 케이스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작성할 건데 저희가 할 거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먼저 네, 유즈 케이스 로그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네, 프로젝트별 투두 등록에 대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건데 두 가지를 각각 다른 테스트 케이스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먼저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동등 클래스 분할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 투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페어와이즈 테스트를 기법을 사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야 될 유즈 케이스 문서들입니다. 자, 유즈 케이스 문서 로그인에 대한 거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뭐 로그인해야 된다는 거 있고 기본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예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뭔가가 잘못된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처리하는 방법들이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로그인이라고 하는 화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또 요구사항 명세서를 봤더니 여기에서는 로그인을 하는데, 어, 조건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 둘 다 필수로 입력받아야 되고요. 아이디에는 특수 문자가 포함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케이스 우선은 이거를 클래스를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느냐,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선 좀 파악을 하셔서 내가 이 클래스 동등한 영역을 나누는 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다른 것까지 못 하셔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만이라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등 클래스 분할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의 클래스, 그러니까 그룹이 동일한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화면 지금 표가 사실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가 요렇게 딱 지금 나눠져 있는 형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클래식 분할이 딱 두 개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선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랑 이따가 같이 한번 답은 볼 겁니다. 자, 우선 그거랑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 명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유즈 케이스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기본 흐름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외 흐름 뭐 없으면 필수 이런 걸 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자, 어쨌든 뭐 이렇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화면 되어 있네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페어와이즈 테스트 케이스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어차피 페어와이즈에 들어갈 항목들 변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값들이 몇 개 있는지만 알면 우리 아까 그 도구에 넣어주면 테스트 케이스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앞부분에 여기는 변수를 몇 개를 뽑아야 될까? 그다음에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요, 한 6분만 드릴까요? 그럼 너무 짧을까요? 네, 우선은 30분까지 우선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시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명히 아는 자신 있는 동등 분할이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 명세서에 있었던 조건, 네, 요 조건들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있었던 유지 케이스 로그인에 있었던 예외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제 로그인이 성공을 했다. 뭐 다음 페이지가 나오든 하겠죠. 메인 페이지로 아마도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공했던 상황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또 뭐가 있냐면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디 미입력이라고 출력되는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수 문자가 포함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패스워드가 아이디가 틀려서 재입력이라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우선 최소한 4개에 대해서 다른 그룹이 만들어져야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아이디가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어, 아이디가 없어서 이제 재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특수 문자가 입력됐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문자 요런 거 출력되는 요런 상황, 대소문자 구분되어야 되는 상황들, 네, 요런 상황들에 대한 거를 클래스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네, 비밀번호가 잘못됐을 때, 잘못되지 않았을 때, 요 정도만 하면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그 결과들, 메시지 출력돼야 되는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면 여기 요 묶음을 하나로 묶는 거죠. 우리 연습할 때 많이 했던 거는 유효한 거, 유효하지 않은 거 이런 거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명세서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약간 스킵하고, 그리고 나서 유효한 거, 유효하지 않은 거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동등 클래스 분할은 이 그룹을 만들어지면 이 그룹마다 뭐만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표값 하나만 하게 되면 다른 이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다른 값을 넣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표값들은 다 한 개씩만 뽑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조합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 저희가 5가지의 테스트 케이스 이런 거를 만들면 저희 에러 상황에 대한 거 앞에 있는 요것들, 그다음에 정상에 대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명세서가 없는 동작, 테스터가 임의로 판단해서 적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여기에서는 명세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미입력을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나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명세서에 적혀 있는 대로 우선은 어 명세 기반이기 때문에 명세서에 있는 거에 따라서만 이거를 만드는 게 네,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되셨을까요? 네, 조금은 어 배운 것과 달랐던 그런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세 기반의 요거를 할 건데, 저희가 그러면 페어와이즈로 했을 때 뭐뭐를 항목을 뭐뭐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 위쪽으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은 여기 있는 거를 보고서 하면 되겠네요. 자, 항목명, 내가 해야 될 일,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감 기한이 있고요. 완료 여부가 있고,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4개의 변수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변수에서 다시 마감 기한은 월과 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월, 일, 마감 기한의 월, 마감 기한의 일까지 나눠서 총 5개의 변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의 항목을 만들 거고요. 그 항목에서는 여기에서는 공백 제거하고 해서 이렇게 글자 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항목명 입력을 해야 하겠죠. 네, 그리고 입력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 나올 거고요. 기간에 대한 거는 월, 그 다음에 1이니까 월은 12개, 그 다음에 날짜는 뭐 31개, 완료 여부도 3가지 선택을 하네요. 준비, 진행, 해결, 상중하. 네, 요렇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항목명은요,
항목을 우선 입력했을 때 유효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아까 한글 기준으로 하면 25글자까지 되고 영어 글자로 했을 때는 50자 이내로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 조건에 대한 거를 넘어가는 거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예 입력하지 않으면 필수사항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게 뜬다고 했으니까 고거에 대한 거.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값으로 넣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12월까지 12개가 될 겁니다. 자, 완료 여부, 중요도 각각 값 3개로 확정이에요. 그리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한 그런 경우인데요. 자, 우선 이 일이 저희가 1월 1일에서부터 31일까지가 포함인 거는 맞죠? 그러면 저희는 원래는 여기다가 31개 해 가지고서는 조합을 시키게 되면 우선 월이랑 일에 대한 것만 해도 12개 곱하기 31개니까 아유 계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몇백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만 해도 테스트 비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요. 어 저희 월은 30으로 끝나는 날이 있고 31일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시작은 무조건 1일에서부터 하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어 인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22월이죠.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로 끝나는 때도 있지만 29일로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경계값인 거죠. 그래서 얘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 일에서부터 27일까지의 상황은 1을 입력하나 2를 입력하나 27일을 입력하나 비슷하죠.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 뭘 입력하나 똑같을 거고요. 1 일에서부터 27일까지 다 입력하는 게 똑같기는 한데 그중에서 얘가 그래도 나름 경계니까 1을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총 5가지로 값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조합의 수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페어와이즈 테스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요 값들만 생각하면 나오겠지라고만 지금까지 한 거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다른 기법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들도 이렇게 섞어 가지고서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거 입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페어와이즈 도구에다가 항목명하고 항목명을 입력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한 값은 다른 값이 있겠죠. 뭔가 뭐 컴퓨터 개요 읽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항목명이 될 텐데 자, 그런 게 있을 때 없을 때 그거는 따로 값으로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요. 자, 우선은 네 요렇게 세 가지 있고 월은 12개에 1, 2, 해서 12 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우리가 저희 경계값 분석 요런 거 사용해서 5가지로 줄여 놨으니 요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완료 여부 중요도에서는 3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 버튼을 누르고 나면 약간의 시간이 걸린 뒤에 테스트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가 페어와이즈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 게 될 거예요. 자, 네. 쉬운 듯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하는구나. 한번 보시는 거로 충분하고요. 구조 기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기반도 이제 저희가 뭘 해볼 거냐 하면, 로그인에 대한 거를, 코드를 잠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로 여러분들이, 우리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이런 거 만들기로 했었죠. 그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제어 흐름 분석이 있다. 좀 간단해서 특별히 그림을 그려놓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림이 있다라고 가정하시든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보시든 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를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분기 커버리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구조 커버리지에 대한 거, 아니, 구조 커버리지? 네.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에 대한 거를 어떤 것들 값들이 나올까에 대한 거를 한번 네, 빈칸에다가 작성을 해 보시는 시간을 잠깐만 갖도록 할게요. 우선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얘네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이 표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앞부분을 먼저 조금 파악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코드는 자바 코드이긴 합니다. 근데 자바 코드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if문, 그다음에 if문 또 있어, else문 있고 if문, else문 있어. 자, 요거에 대한 거 요것만 우선은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네,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로 한번 테스트 케이스까지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요에 대한 구조 파악까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코드라 금방 이해하면 금방 할 수 있기는 한데, 얘도 6분 해서 딱 6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50분에 다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한 번씩 문장이 실행되면 되죠. 그러면 저희 먼저 첫 번째 상황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첫 줄에 있는 요거. 얘가 한 번은 참이든 거짓이든 실행이 되어야겠죠. 자,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좀 아무거나 되는데 참인 상황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참일 때,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한 번은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한 번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어 그냥 로그인 성공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여기 요 문장을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요 문장 실행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위에 아이디는 맞고, 그리고 나서 미입력이라고 하는 거가 실행되는 상황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지금 2번에 사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네, 재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문장들 이런 거 하나씩 다 실행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리턴으로 나오는 값들이 모두 다 하나씩 실행되도록 하면 저희가 한 문장씩이 다 실행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총 6개의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게 된다면 이 문장들을 모두 다 100% 커버리지 측정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요 부분이 됐으면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하나씩 다 측정을 했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분기 커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분기 커버리지를 하려고 저희 참 있는 거, 거짓 있는 거, 거기 있는데, 하나씩을 다 하려고 보니까 한번 상황을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여기가 t인 상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또 있죠. equals 있는 거. 여기가 t인 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걔는 로그인 성공에 대한 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F에 대한 거를 여기가 F가 되는 상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를 이번에는 F가 되게 하는 거를 하면,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어 얘가 또 t가 있고 또 f가 있는 상황이 있죠. 이 밑에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또 다시 나눠지게 합니다. 자, 우선은 t일 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f일 때 한번 하게 되면 결국에 얘도 로그인 한 번, 미입력 한 번, 재입력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더군다나 if, else, if, else로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가 t인 거 한 번, 여기가 f이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거 둘 다 이제 F인 상황인데, 이 F인 상황에서 얘가 이 매치라고 하는 게 T일 때, F일 때 또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면, 네, 역시 리턴에 대한 값들 한 번씩 쭉 실행되면 그대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코드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이라서 분기 커버리지나 문장 커버리지나 결국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같아요. 뭘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 문장 커버리지 100%, 그 다음에 이 분기 커버리지 100%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실습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조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도 작성하는 거 코드를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설계하고 하는 것까지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오늘 받은 강의록에 있는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으로 넘어오셨나요? 그러면 4장, 테스트 실행 및 결함 보고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또 나오죠. 네, 이제는 테스트를 설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직접 실행을 해볼 시간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기 위한 요 단계, 그래서 빨간색으로 상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려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계획 단계에서 테스트 계획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지도처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 및 구현 단계를 거치면서 뭘 했냐 하면 테스트 설계를 해놨어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걔네들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가고 있어? 어떻게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게 되는 게 바로 실행 및 결함 보고 단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테스트를 하는데 설계한 대로 정확히 실행했어? 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실행했느냐, 실행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기대 결과랑 실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어때?에 대한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공유할 거야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결함과 관련된 뭔가 그 사이클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의 핵심은요. 실행을 하는 동시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 결과 산출물들 있죠. 요것들이 바로 결과물입니다. 얘를 통해서 '아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됐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그림은요.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실습 프로젝트의 테스트 환경입니다. 자, 저희가 인제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먼저 프로젝트 계획도 했고요. 요구사항 받아서 요구사항 분석도 해서 요구사항 명세서 뭐 유즈 케이스 이런 것들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설계 단계를 거쳐서 막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설계도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해 놓고 네 구현 단계로 넘어와서 구현은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자바 기반으로 진행할 거라 이클립스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데 저희 빌드할 때 메이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뭔가 저런 걸 사용한대.'라는 거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바 개발할 때 좀 많이 쓰는 그런 거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메이븐으로 인제 빌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 요거를 항상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인제 사용하는데 얘네들이 항상 문제 없어?'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CI 젠킨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 자산에 대한 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면요. 버전 관리 도구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든다면 Git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써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슈 트래킹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니면 뭐 엑셀 같은 걸 통해서 결함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인제 테스트를 하는 게 또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단위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 나중에 시스템 테스트도 하는데 먼저 단위 테스트를 할 때는 우리 뭘 활용한다고 했냐면 "자동화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어요. JUnit이라고 하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얼만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 그 커버리지 측정을 도와주는 네 이클리마라고 하는 이 도구도 쓸 건데 얘네들은 다 이클립스 안에 이미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쓰게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가 될 거지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음 환경에서 실질적으로도 다른 도구들도 뭔가 앱이든 뭐든 만들어질 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환경 설명을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은 이렇구나."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실행을 할 건데 먼저 실행이라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실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요. 결과를 얻어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고 실행해서 결과 봤어 이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필요한 거 준비도 하고 환경 준비도 하고 환경 준비를 할 때는 실운영 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하는데 네 중요한 거 로그 나의 흔적 기록들을 남겨 놔야 된다.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산출물들을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테스트 실행은요, 선정된 테스트 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기대 결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서 그 기록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산출물 남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산출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건데 그전에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잠깐 다시 보면요. 저희가 했던 단계까지만 지금 살펴보면 계획 단계를 했죠. 계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테스트할 거야? 언제 할 거야? 무슨 자원으로 할 거야?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만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요. 설계 명세서 이런 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계획서에 있었던 거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검증하면 돼? 계획서에 있는 거를 더 자세하게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문서라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계획서랑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처음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세서입니다. 자,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테스트 케이스 우리 만들어 놨죠? 그 명세서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절차서까지 만들게 될 겁니다. 절차서는 실제로 실행할 때 어떤 순서로 실행해야 돼? 그거에 대한 거를 쭉 묶어 놓은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계획서가 방향을 잡고 설계 문서에서 실행을 준비해 놓으면 이제 우리는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 단계에서 실행을 하면서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절차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남아요? 로그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에 대한 거 남아 있는 거 보고 네, 요거 두 개로 당연히 만들어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결과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기대 결과, 실제 결과 달라고 했을 때 사건 보고서, 결함 보고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최종 으로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요. 또 요약 보고서 왜 만드느냐? 좀 이따가 하지만 얘기하겠지만 계획 대비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인 내용을 집계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요렇게 다 이어져서 만들어집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어떤 단계가, 저기가 뭐 하는 건데, 이런 것보다 그냥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먼저 보고 저희가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들이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뭘 할까를 먼저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걔를 가지고 실행을 할 거고요. 실행을 하면서 당연히 로그가 남을 거예요. 그 로그 남아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슈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기대 결과랑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된다면 걔네들은 분석하고 추적 기록을 남겨 놓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제 우리 종료 기준 뭐 이런 거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된다면 이제 그만하고 나서 이거 지금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최종 집계된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구조가 아니라 뭐 반복되면서 피드백되면서 진행되는 구조다라는 거를 보면서 저희는
직선 구조인 것처럼 하나씩만 진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실행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어 이제 다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완료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완료 기준이 만족해야지 인제 그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90% 이상의 모듈이 통과되어야 해라고 하는 완료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9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맨날 하던 거가 아니라 안 하던 것도 해야지만 9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 선택할 때 '아 좀 안 했던 거 없나?' 요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얘랑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라고 했다면 얘네 둘은 반드시 테스트 케이스 안에 넣어 줘야겠죠. 약간 95%가 돼야 된다. 뭐 1 번이랑 비슷한 이야기고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심각한 오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오류를 나올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선택해서 실행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에서 중요한 거는요. 완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완료 기준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잘 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실행을 할 거예요. 실행하는데 어 선택된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사전에 정의된 환경이랑 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대 결과, 실제 결과 비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치하면 통과지만 불일치하면 저희가 결함 분석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인제 놓고 그다음에 이 과정들은 모두 다 로그로 계속 남아져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어 앞에서 얘기했던 거 어떤 입력이 들어가고 되는지 그런 거가 표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니까 다시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할 때 네. 저희 테스트 레벨에 따라서 수행 주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해요? 단위 테스트는 우선 개발자가 주로 진행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테스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개발자가 주축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하는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터가 이제 중심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개발자가 일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인수 테스트에서만 참여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도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할 수 있다. 자, 주로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어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런 그룹들도 같이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수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이렇게 끄덕끄덕이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수준에 따라서 누가 실행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요것만 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결함 분석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기대 결과랑 실행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는데, 그냥 버그 있음이 아니고, 언제 발생했고, 어떤 조건에서 발생했고, 기대 결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기록 자체가 아니라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정보들 재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이 안에서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요기 역할인데 이제 그래서
요 단계에서 있으면서 결함을 확인하는데 이제 책에서 보면 결함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결함 분석 방법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고립화, 일반화. 그래서 구체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결함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발생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차 좁혀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 A라는 환경에서 B라는 환경에서 C라는 환경에서인데 해보니까 B라는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거,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뭐, 이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점차 좁혀가는 거, 그거를 구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고립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요소들과 분리해 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아니면 서버상에서 발생하는 거야? 특정 모듈에서 발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범위를 좁혀가는데 그 범위를 좁혀가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좁혀가는 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일반화입니다. 얘는 이렇게 좁혀서 했는데 이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특정 상황에서만의 아니면 더 넓은 조건에서만도 발생이 가능해. 앞에랑 조금 결이 다르죠. 영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얘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이후에 회귀 테스트를 설계할 때 얘의 영향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함 분석 방법에서는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보다는 문제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방법들을 써서 좁혀가고 범위를 확인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여기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 좋겠지만 결함 추적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길어지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한번 쉬어가도록 할게요. 15분 니까 10분 쉬고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25분에 뵙겠습니다. 네. 수업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 절차 후반부로 들어서 결함이 발생한 거에 대한 거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지금 이 결함을 추적하는 이 과정은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로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테스터와 개발자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우선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겠죠. 만들어서 테스트해 주세요 하고서 줬어요. 주면 테스터는 테스트를 수행하겠죠. 어, 하, 여러 가지 기법들 뭐 다 써서 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으면, 결함이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해 달라고 그러면 수정을 한 거를 가지고서 다시 테스트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테스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함이 실제로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사항에서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도 검증하고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2단 요 부분에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 수정 확인이 아니라 수정의 완전성을 검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죠. 결함 생명 주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결함은 발견된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데 이거를 결함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결함은 하나의 상태 흐름을 갖는다라는 건데 자, 저희가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발견된 결함은 우선 보고되면 오픈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 수정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발견돼서 어디까지? 보고까지 된 상태를 오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등록된 결함을 검토를 합니다. 오픈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뭐를 하냐? 얘가 정말 수정이 필요해? 우선순위는 어때? 유효한 결함인지 수정할 건지 다음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거를 리뷰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하기로 한 거예요. 수정이 할게라고 결정이 됐어요. 자, 얘는 수정을 하기로 결정됐으면요. 이제 이걸 누가 수정할 거야에 대한 개발 담당자를 결정을 해서 그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고 나서 나 수정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수정 완료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테스터가 확인을 합니다. 요게 저희 확인하는 단계예요. 개발자가 했다고 했으니 그게 정말 잘 됐는지를 검증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는 거가 확실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자, 그렇게 됐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즈당 상태로 바뀌어서 이 결함은 이제 생명 주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 사이사이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느냐? 자, 리뷰를 했는데, 이거는 당장 수정하기도 어렵고 우선순위도 낮아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선 보류를 시켜요. 그래서 다음 뭐 릴리즈로 넘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수정했어요라고 하고서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왔는데 그거를 검증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 문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상황이 달라. 라고 해서 다시 보류를 하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건드려 봤더니 이거 이런 문제가 아니었네.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면 리오픈 상태로 바꿔 가지고서 다시 담당자부터 할당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함 생명 주기에 대한 거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발견하고 수정하고 검증하고 종료되는 그 단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결함 생명 주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결함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겠죠. 사건 보고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얘는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상 상황에 대해서 문서로 남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하는 거에서 첫 번째는요. 결함 상황을 명확하게 인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어떤 입력을 했는데 기대 결과는 뭐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쭉 다 남겨서 재현 가능하고 나중에 그래야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럴 수 있도록 쭉쭉쭉쭉쭉 다 남겨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다, 보고서지만 네,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는 테스트 영향, 위험도 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테스트를 끝까지 할 일이 아니야. 여기서 중단하고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돼. 그 정도로 치명적이야. 아니면 이거는 특정 기능에 대해서만 하는 건 국한되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얼마나의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긴급하게 수정돼야 되는지 요런 요 세 가지를 파악을 해서 최종적인 위험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함 보고서는 단순히 오류 있었던 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거로
재현도 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종료를 하게 될 건데요. 종료 판단은 어떤 거로 하느냐? 저희 대체적으로 네, 테스트 수행 결과, 그다음에 자녀 결함 수준, 고객의 승인 여부 요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테스트 수행 결과라고 하는 건 테스트 기반 로 하는 방법 이런 건데, 통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뭐 전체 테스트 케이스의 95% 이상을 통과해야 돼. 뭐 요런 것들. 아니면 특정 기능에 대한 걸 통과해야 돼. 결제 기능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게 확인되면 종료할 수는 있어. 요런 것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게 테스트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자녀 결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허용 범위는 뭐 경미한 UI 오류 정도다. 그러면 종료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종료하기가 어렵겠죠. 이것도 미리 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고객 승인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오류가 있긴 있어요. 오류가 있는데 이거를 요청한 고객이 나 괜찮아. 그 정도 오류는 괜찮아." 그러면 이건 종료예요. 그래서 네, 요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끝낼까 끝내지 않을까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를 저희가 보면서 실제로 실행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요약 보고서 마지막 정리를 쭉 해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종합적인 결과로 저희가 기록을 남겨 놓을 거예요. 자, 요걸 남기는데, 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지금 어떤 상태야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얼마나 수행했는데 얼마를 통과했고 얼마를 실패했어. 계획 대비 변동이 있는 게 있었어. 그리고 그 계획에서 다르게 진행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다르게 진행되었어.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합하냐 이런 걸 판단해 봤더니 릴리즈 우리 할 수 있는 거야? 배포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결함이 있는데, 이런 결함들은 얼만큼 위험해. 뭐 UI에 대한 건데 좀 괜찮아. 그거 잘 쓰지도 않는 기능이고 괜찮아. 이런 거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야."라는 거를 하는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요. 어 이 문서를 보는 당사자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자라는 겁니다. 뭐 PM, 뭐 개발팀 뭐 이런 사람들도 보겠지만 경영자들이 이 테스트 케이스 하나하나를 보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 요약 보고서를 보고 나서 '아,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새로 개발한 거 상태가 그래? 그러면 개발에 인제 해도 뭐 우리가 배포해도 되겠네. 문제 없겠네. 큰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 발생하지 않겠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이 요약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막막하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실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실습을 할 건데 그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2 유닛을 자동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단위 테스트를 알아서 전부 다 자동화를 해 주는 건 아닌 라는 걸 우리가 보겠지만, 뭔가 그래도 여러 가지 메소드들 이런 것들 함수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쉽게 할 수는 있도록 해 주고 있어요. 단위 테스트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코드들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다. 얘를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런 걸 사용해서 "아니 테스트를 이렇게 한대."
이런 느낌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도록만 저희가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런 검증 문장 asser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중에서 저희는 요거 딱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만 넣을 거예요. 얘가 기대한 값이 뭐야? 그다음에 함수 호출해서 이쪽에 결과가 나오게 결과가 전달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두 개가 비교를 해서 얘 이름이 뭐예요? equals죠. 얘네 둘이 같아? 같으면 통과겠죠. 다르면 실패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과들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사용해서 기대한 값과 실제 값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인제 작성돼 있어요. 요 골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어노테이션들이고 자 요런 것 요렇게 쓰여 있으면 뭐냐면 "이게 지금 테스트할 내용이야."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이제 테스트를 뭐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실행해야 돼. 후에는 이거 실행해야 돼. 이런 내용들인데 요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바 문법도 몰라도 되고요. 다 모르셔도 돼요. 다 모르셔도 되고 요거를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assert equals라고 하는 거 이 따라서 단어 쓰고요. 그다음에 기대한 값 쓰고 그다음에 어 이 결과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는 거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위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에 대한 감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감을 봐서 저희가 하고 난 뒤에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얼만큼 이렇게 하면 얼만큼이나 테스트가 된 거야?"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고거 확인하는 거에 대한 도구가 이클레마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확인이 됐으면 초록색으로 표시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됐으면 얘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직 초록색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넣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얼만큼 테스트 됐어?"에 대한 거를 비율을 요렇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실습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습은요. 우선은 뭐를 할 거냐 하면 단위 테스트에 대한 거를 할 겁니다.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서 그냥 입력을 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우선 중점으로 해서 해 보도록 할 건데 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거 도구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장 분기 커버리지 저희 6개 테스트 케이스 뽑아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중심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까지는 사실 만들지 않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는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6가지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6개 나오고 관련된 유즈 케이스 아이디를 쭉 작성하고 그다음에 "얘는 왜 하는 거야?" 사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어 주고요. 입력값 어떤 ገብ을 입력했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재현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과값은 뭐야?" 요런 것들이 미리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요런 것들이에요.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에 이거는 아직 작성하지 않고 실행 단계에서 와서 여기서 하는 거죠. 실제 결과값이 그래서 뭐야? 성공이 나왔어. 아니면 실패라고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얘는 테스트 결과는 얘도 실패인 거죠. 그러면 얘는 결함이에요. 그래서 결함 아이디를 부여받게 될 겁니다. 얘 미입력이라고 그대로 나왔어요. 아이디 미입력이라고 나왔으면 테스트는 결과는 통과한 거죠. 그러면 얘는 결함 아이디는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고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거 있으실 거예요. 집 파일을 하나 받으셨을 텐데요. 그 집 파일을 압축을 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이클립스를 실행시키려고 하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요. 자, 요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뭔가 경로가 나올 건데요. 이 경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뭔가 설정을 이제 해놓은 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어, 아예 저기다가 저희 제가 드렸던 그 집 파일도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묶어 놓을게요. 코드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요거 집 파일 있는 거 지금 요 위치에다가 압축을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있었죠? 경로가 뭐 내려가는 것 같으면 네, 이렇게 하나를 올려놓으면 요 워크스페이스 안에 파일이 들어갔을 때 뭔가 작업해 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메이븐 빌드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것들 사용을 하고 해서 만들어진 자바 파일인데 아직 완성되어 있는 파일은 아니에요. 완성도 안 되어 있고 뭔가 문제가 조금은 많은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파일이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거 해서 저희 단위 테스트하고 로그인에 대한 거 시스템 테스트 확인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압축 풀려 있죠? 압축 풀어 놓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속도가 빠르면 채팅창에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제가 채팅창을 계속 확인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바꿀 수는 있는데 우선 그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만들어진 대로 우리 파일도 옮겨놨으니까 얘를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뜰 거고요. 로고 뜨고 나서 요런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네, 화면 보여지면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있었던 그 프로젝트를 이 안으로 데리고 올 거거든요. 어, 다 열리셨나요? 네, 열렸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빠르면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클립스라고 되어 있는 거 맨 위쪽에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임포트라고 하는 거를 클릭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워크스페이스 선택해서 요 화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파일에서 네, 밑으로 쭉 메뉴 내려가다가 임포트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거고요. 자, 이 임포트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나서 자,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 중간쯤에 메이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앞쪽을 쭉 내리면 5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선택하냐면요. 요거를 선택합니다. 이미 있는 메이븐 프로젝트를 쓸 거니까 저는 두 번째예요. 요거를 선택할 겁니다. 자, 요거 선택하고 넥스트 누르면 거의 끝이긴 하거든요. 네, 메이븐 요거 그다음에 넥스트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나면 요 화면 뜨고요. 그다음에 요거 눌러서 저희 아까 네, 요 파일 압축 풀어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합니다. 네, 요거에서 요거 가져올게요. 요 폴더예요. 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피니시 누르면 파일이 그대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네, 우리 워크스페이스 밑에 네,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압축 풀어놓은 파일 있어요. 얘 선택해서 폴더 선택 누를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 선택된 폴더의 화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니쉬 누르도록 할게요. 피니쉬 누르고 나면 뭔가 작업돼 있는 요 화면들이 주르륵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네, 어,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이 잘 되나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실행하려면 요 메인 자바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든가 아니면 아예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도 괜찮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요 초록색 버튼, 요 버튼을 누를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니면 얘에서 여기서 실행해서 요렇게 눌러도 되는데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요거 화면 열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흰색 세모 들어 있는 거 얘를 누를 겁니다. 자, 눌렀어요. 누르고 나면 뭔가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네. 장이 뜰 거고 지금 여기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몰라요. 원래는 DB를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는 DB 대신에 파일이 있는데 자, 여기 서브젝트 dir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있습니다. 저희 아까 폴더 다운받아 놓은 폴더로 가면 이 압축 풀어놓은 거 밑에 서브젝트 dir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서브젝트 유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사용자 DB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아이디가 두 가지 패스워드 있습니다.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그리고 추가하고 나면 다시 재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실행됐던 거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드민 1, 2, 3, 4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자, 저는 여기 있는 거 요거 그냥 첫 번째 있는 요거 사용하도록 할게요. KGU 1, 2, 3, 4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KGU 1, 2, 3, 4 뭐 이렇게 나오면 '아 우리 지금 기초적인 실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구나.'라는 거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우선 잠시 종료를 해 두고요. 자, 저희가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JUnit이라고 하는 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희 여기 JUnit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아까 봤던 요 코드 있는 네, 요 코드죠. 요거가 있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요거에 대한 거를 인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슨 파일을 만들었냐면요. "로그인을 하는 테스트 파일이야."라고 해서 대부분 어 테스트하려고 하는 대상 파일의 이름에 뒤에 테스트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주로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지금 보니까 뭐예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얘가 아마도 어 우리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 '아 요게 있는 게 실행되면서 테스트가 되나 봐.'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아시면 되고 우린 뭐만 알면 된다고요? 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로그인 성공이라고 기대해. 언제? 요 값이랑 요 값을 넣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해 볼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뭔가 하나가 실행이 될 건데, 자, 요거 그러면 또 얘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얘에 대한 실행을 하는 방법은요.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요 맨 위에 요거를 잡아 놓고서 시작을 할게요. 자, 얘를 잡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행했던 거 옆에 보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뭔가 붙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자, 얘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르고 나면 뭔가가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화면이 안 뜨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하는 거 우선 여기 있는 내용 따라와서 잠깐 먼저 보시고 나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네. 뭔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봐야겠죠. 자, 여기를 봤더니 지금 뭐 옆에 창이 떴는데 JUnit이라고 하는 뭔가 창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눌렀더니 테스트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성공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요게 바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실행됐는데 얘가 잘 실행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얘가 실행된 거를 봤더니 여기 코드를 보면 네. 체크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건 실행됐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막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아예 테스트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테스트가 진행되었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커버리지라고 하는 또 밑에 창이 하나 떠 있거든요. 이 창을 이제 열어보면 아까 강의록에서 봤던 거와 같이 뭔가 쭉 나와 있고 로그인에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초록색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퍼센트 올라가 있는 이런 창이 있더라. 자, 근데 이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뭐에서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점점점 이 세 가지 있는 거 여기에서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어떤 커버리지냐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선 라인, 브랜치 요거 있는 거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 딱 보니까 얘가 문장 커버리지인가 봅니다.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게 몇 라인이 있고 지금
뭔가 실행된 거, 테스트된 라인은 몇 라인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잠깐 줄이고서 보면 아까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요거가 지금 우리가 성공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보면 로그인에 대한 거, 요기에 대한 거가 뭔가 수행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거는 테스트가 조금 되기는 됐네. 요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브랜치로 바꾸게 된다면 얘를 또 바꾸면 좀 여기는 숫자가 달라졌죠? 지금 몇 개에 대한 거를 뭐 했어? 아직 네, 요거에선 뭐 2개라고 되어 있고 아직 놓쳐 있는 거는 뭐 10개라고도 되어 있고요. 총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해서 뭐 16.7%다. 뭐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가 있는 거가 보여집니다. 얘가 사실 무료 도구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한 것처럼 완벽하게 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요런 느낌으로 원래 좀 더 좋은 도구를 쓰면 이렇게 라인별로 지금 여기가 어떻게 테스트되고 있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것만 좀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네, 우선 닫아 놓고 다시 저랑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로그인 테스트라고 하는 여기 페이지가 있었죠. 저 여기 페이지에서 네, 요게 뭐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얘가 테스트하는 거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맨 처음에 했던 성공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앞에서 만들었을 때 테스트 케이스가 모두 몇 가지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네, 요거가 지금 된 거고요. 아이디는 있는데 여기가 미입력된 거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런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건 이름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번호를 붙여서 좀 다르게 이름을 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요 값이 아이디 맞는 거 입력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게 입력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나와야 되는 값은 뭐였냐 하면 네, 미입력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야 된다. 자, 코드상에서도 확인해도 돼요. 자, 우리가 미입력이라고 하는 게 요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가 기대값이죠. 자, 얘가 나오는 게 기대값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요 값으로 기대값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기대값, 여기에서는 실행 결과, 그리고 그러면 실행해야 돼서 나올 때 그 입력했던 거 우리 찾아놓은 값들은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해 놓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기에서 아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메이븐이라고 있는 여기에서 아예 전체에서 클릭할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윗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옆으로 가다 보면 JUnit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누를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예 이름 맨 위에 있는 거 이름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옆으로 나온 메뉴에서 JUnit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누르고 나면 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까처럼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 우리가 만든 것 또 하나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넣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네, 빨간색으로 뜨고 있어요. 왜 빨간색으로 뜨고 있냐면 지금 여기 네, 이 결과에 대한 거가 지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했는데 실패한 게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서 성공, 실패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요. 어느 부분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구나에 대한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되고 어 자, 요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뭔가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싫다. 나 다시 초기로 돌리고 싶어."라고 할 때는 뭘 누르냐면 여기 밑에 커버리지라고 하는 창에 있는 거, 여기 X자 있는 거 요거를 누르면 전체가 모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다 사라지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누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기냐 문장이냐 요거에 대한 커버리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그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더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걸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단위 테스트입니다. 단위 테스트를 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요런 함수들, 메소드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딱 만들어 놓고 실행 버튼 누르면 걔가 뭐 통과했어요, 실패했어요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요? 아까 봤던 결과에다가 얘 통과, 얘 실패 요런 것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단위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아까 실행시켰던 화면 있죠? 자, 그냥 실행을 시켜서 나온 여기 화면을 놓고서 인제 합니다. 자, 만약에 어드민이라고 하는 걸 입력하고 어드민 입력했어요. 잘못된 거 입력했죠? 얘 누르고 로그인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떴어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 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틀렸구나.'에 대한 거가 원래 우리가 나오기로 했던 내용인지 우리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 만들 때 해 놨던 거 거기 내용 보면서 체크하시면 그게 바로 또 시스템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해 보고 또 이야기를 해 볼게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좀 새로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한번 눌러 보시면서 해 보시고요. 잘 안 되거나 하는 거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글 남겨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대략적인 거를 느낌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단위 테스트를 하면 인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하고 인제 개발자들이 막 싫어하는데 여러분들도 약간 왜 싫어하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아, 단위 테스트 자동화 도구 있대. 그러니까 그거 써서 자동으로 된다는데 해." 자동으로 해 주는 건 어디까지예요? 자동으로 해 주는 거는 요런 메소드들을 제공해 줘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고맙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테스트 케이스를 또 다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귀찮은 작업이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해라.'라고 하면 내 업무 늘어나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자, 저희 실행하고 실패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보여집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이거 성공했다는 것 옆에 초록색으로 뜨고요.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X자로 해서 표시가 뜹니다. 어떤 값을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요런 내용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품질이 좋은 오류가 없는 거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보기 봤고요. 그다음에 강의로 넘어가면 네. 이제 테스트 요약 보고서 작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뭘 작성을까지 실습을 할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네, 요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했어요. 그 의사결정자가 최종적으로 이게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어떤 상태야라는 거는 이걸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다음에 얘를 판단한 거에 대한 거를 뭐뭐를 이야기를 할 거냐 대략적으로 요런 내용들을 포함시킵니다. 우선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의 내역, 우리 결과,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했어에 대한 간략한 요약, 그다음에 실행에 대한 상세 결과들이 나올 거고, 결함 현황에 대한 것까지가 쭉 나올 겁니다. 어,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테스트했고, 얼마나 검증했고,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했다는 가정하에서 상세 결과 중 4.1, 4.2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 네, 상세 결과, 뭐에서, 뭐, 테스트 실행 결과, 뭐, 2차수,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테스트를 했고요. 각 차수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 테스트를 했고, 단위 테스트 개수는 모두 40개 있는데, 실행은 30개를 했고요. 실패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시스템 테스트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뭐 26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26개에 대한 거를 모두 다 진행했습니다. 시스템 테스트, 저희가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걔는 100%를 맞춰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얘는 정말 100%를 맞췄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위 테스트는 뭐 30개를 했다 했는데 실행 결과 두 개 저희 나눠서 했었죠. 문장 커버리지로 봤더니 얘는 60, 얘는 40을 하는 게 일반적인 앱들에 대한 경향이다. 관례적으로 요 정도 선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라고 해서 그걸만큼 하자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했습니다. 라는 결과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딱 봐도 드러나죠. 몇 건을 실행했고 그중에 몇 건이 성공했고 여긴 실패는 없었지만 얼마가 실패했느냐에 대한 거를 네, 한눈에 확인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에서도 얼만큼 우리가 정한 기준에 대해서 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완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실패한 개수도 없었으니까 릴리즈 해도 되네, 배포해도 되겠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단을 위한 보고서였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우리 이 파트에서는 어 실습 제휴닛 사용하면서 한번 쭉 전체적인 흐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었던 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테스트는 원래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저희가 어디에서도 얘기했었냐면, 지겹도록 얘기했던 그 3단계 나오는 거,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거 얘기할 때도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5단계 흐름으로 돼 있는 거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핵심 질문은요.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어?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하는 게 바로 이 모니터링 및 제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을 보강해주고, 일정이 밀린다 그러면 뭐 우선순위를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결함이 급증한다 그러면 왜 결함이 급증하고 있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점검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또 하냐면요. 진척 관리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일정표 같은 뭔가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해서, 아니면 어 일정표로라고 하는 거 무슨 다이어그램 뭐 차트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냥 저희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요런 거 OX 뭐 이런 거 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총괄표를 만든다? 요렇게 수치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네, 진척 항목들 요런 것들을 보여주게 될 텐데, 이걸 왜 하느냐? 지금 일정이랑 진행 상황이 얼마나 잘 되고 있어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단계였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수치화된 거로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아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되네.'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수치화로 되어 있을 때가 저희가 조금 더 잘 와닿으니까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핵심 지표들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진행 현황에 대한 거, 정말로 테스트가 얼마나 진행되었느냐, 결함 수정률은 몇 퍼센트가 수정되었다. 20개 중에 15개가 수정되었다. 그럼 75% 수정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100개 중에 80개 실행됐어요. 그래서 80% 실행률을 보입니다. 뭐 요구사항 커버리지 가 이제 뭐 요구사항이 몇 개 있는데 몇 개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자, 얘가 낮다면 중요한 기능을 뭔가 놓치면서 개발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개발에 대한 진척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유형별 뭐 이런 결함 발견 현황, 원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UI 관련된 오류가 있느냐, 기능 관련된 이거냐, 성능 관련돼 있는 거냐, 이런 유형들을 처음부터 나눌 수는 없어요. 인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쪼끔씩 묶일 겁니다. 그럼 묶이다 보면서 그거를 분류를 해 놓고 '어떤 유형에서 우리는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 그 성능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인제 심각도 결함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치명적, 뭐 중요, 경미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은 그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지금 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런 지표들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진척 결과는요, 팀 내부에서만 참고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자들, 관련자들이 공유하면서 이 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프로젝트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겠죠. 얘를 굳이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제 작성한다면 그게 테스트 현황 보고서가 됩니다. 진척 관리에 대한 거를 묶어 놓은 거가 테스트 현황 보고서다. 네, 요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 평가 및 개선, 평가 보고서 요렇게 나온다라는 단계인데요.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결함 관리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열심히 모니터링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테스트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모두 다 했어? 끝이 아니에요. 어 여 저희 프로세스는요, 항상 순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뭔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테스트 또는 다음 테스트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될 건데, 이 뭐 내용은 얼마나 우리 목표가 뭐였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그거대로 잘 됐어?
더 효과적일 수 있었어. 더 효율적일 수 있었어.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 에 대한 거를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매트릭들을 지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아이고 할 수 있고요. 테스트 기반에 대한 거 우리 요런 것가 조금 그래도 익숙하죠. 자, 우리가 실패한 거 비율 있고 얼마나 이제 효율적이냐,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테스트 몇 개를 썼어? 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는 실패율이 높다면 기존 테스트가 부족했나? 아니면 회귀 결함이 생겼나? 요런 것들을 인제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설명을 해도 쪼끔 와닿지 않으실 거라서 '아 요런 매트릭들이 있구나.'라는 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활동 개선은 이렇게 된다. 요 피드백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예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것만 인제 보면서 아 이게 항상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끝나고 나면 자기 반성 시간 같은 그런 자아 성찰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다. 고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프로세스는요 사실 좀 재미없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게 되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해가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은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따라가 보는 요런 시간들을 인제 가지면서 '아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봤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의의를 좀 가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 이론이다. 추상적인 거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그렇겠지만 조금이라도 친근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봤다고 하더라도 교재 3장 다시 펼치면 표 정의가 먼저 눈에 들어올 거고요. '아직도 어렵다.'라는 생각 느끼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 번 했다고 네 이게 막 인제 '아 이런 거였어.' 막 흐름이 촥촥촥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치만 아주 처음보다는 공중에 떠 있는 개념은 아닐 거고요. 중간에 하나라도 '이거 내가 그때 흐름 볼 때 쪼끔 봤던 내용이네.'라는 게 생긴다면 이게 바로 인제 이 연결고리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고요. 저희 강의 이 짧은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활동 구조가 없으면 프로세스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운에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제이윤이 쓰고 커버리지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자체의 경험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를 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든 그런 거를 하면서도 '아 이게 어떤 거와 관련된 거였지? 어느 전체 흐름에서 어떤 거였지?' 이런 질문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테스트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고민하고서 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할 거고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거고 더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게 할 겁니다. 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종료할 때 퇴장할
때 강의 후기를 간략히 남겨달라고 하셨는데 따로 전달 다른 거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교수님?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